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김호중 씨는 연말 연초를 쓸쓸히 외롭게 구치소에서 보내고 구치소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김호중 씨가 이번 구속 수감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김호중 씨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호중 씨 1심, 작년 1심에서 2024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 재판이 이루어질 재판 준비를 하고 있죠.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이 김호중 씨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사실 대등재판부라는 것은 그동안은 보통 단독재판부, 합의부가 있었는데 대등재판부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주심, 가운데 있는 재판장과 좌배심, 우배심이라 해서 이 주심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 좌배심, 우배심이 있었는데 이 대등재판부는 그러한 상하관계 없이 이 세 사람 판사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 심리를 하는 그런 것을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이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법조 경력이 유리한 판사는 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이런 것을 없애고 법원이 수직적이 아니라 또 관료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이 사실 법조계가 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몇 기니 하면서 이런 것이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있어서 자배심, 우배심이 강력한 의견을 내도 결국 주심 생각대로 그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등재판부라는 걸 만들어서 법조 경력에 상관없이 부장판사급 3명으로 그러니까 주심을 맡은 판사 3사람이 맡아서 하는 재판부를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엄중한 사건일수록 이 대등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독심은 좀 가벼운 경중한 재판을 다루는 것이고 그동안 합의부가 좀 중요한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제는 대등재판부라는 것이 또 새로 생겨서 재판을 가능한 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재판의 판사들의 법조인들의 법원의 어쨌든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 이 대등재판부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이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에게 조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배심, 우배심은 이 주심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대등재판부 때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 김호중 씨의 그 죄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대등재판부는 평등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등재판부는 작년 2024년 2월 달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올 연말 아마 판사들은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도 이 재판부의 판사들은 임기가 계속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호중 씨는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그런 영상이 CCTV에서 자료 영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음주 사실을 숨기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엄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죄를 지면은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받겠다는 그런 교훈을, 그런 학습을 톡톡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김호중 씨, 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조금 성장 과정에서 그 생각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김호중 씨가 소속했던 그 소속사 오너마저 돈,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장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유명세를 타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아티스트다 보니까 김호중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김호중 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죄를 벌을 받고 온전히 받고 나온다면 김호중 씨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것을 깨닫고 나왔고 앞으로 김호중 씨가 나와서 어느 소속사에 소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소속사와 손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는 적어도 돈보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속사와 손을 잡고 새 출발을 한다면 김호중 씨 그 목소리, 그 자산,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심에서 이 대등 재판부에서 공평하게, 저는 김호중 씨의 이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조금 많이 낮춰서, 그동안 구치소 수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어차피 김호중 씨에게 주어진 벌에서 그것은 감해지는 것이니까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호중 씨가 무엇보다 마음 수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반성해서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나이 33살이잖아요. 좋은 경험이 되면 김호중 씨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김호중 씨 이 새해 연말연시를 어려운 곳에서 외롭게 쓸쓸히 보냈지만 앞으로 출감 후에는 좋은 활동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